이번 종합 토론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현황과 전망이라는 세션으로 진행합니다. 이경중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소프트웨어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대학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고요. 패널로는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세 분, 정병조 교수님, 박준욱 강원지사장님, 그리고 조성필 이사님, 그리고 이용천 링크플러스 사업단 부단장님, 남은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보건행정학과 교수님, 박성빈 원주 연세의료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학센터 교수님, 그리고 끝으로 주식회사 메디코넷 한용대 대표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장이신 이경중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대학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희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소프트웨어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대학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 대학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맡고 나서 그 이름 외우느라고 며칠 동안 열심히 했는데 16자입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저희 대학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개편을 하면서 이 원주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학교에 있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학과들을 다 한 대학으로 이렇게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저희 학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지역 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이 귀한 발표를 해주신 세 분 연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그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아까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우리 이용천 우리 연세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부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은우 우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이 보건행정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성빈 우리 연세대 원조의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 이 링크 사업단과 함께 오랫동안 이 의료기기 및 스마트 헬스케어 협의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메디코넷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한용대 이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그래서 이 화두가 디지털 헬스 케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 케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할 때도 좀 이제 혼동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이 개념이 결국 이제 플랫폼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기반의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발생된 이 데이터들을 멀리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드웨어적인 즉 ICT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때 이제 모여진 데이터들을 또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라든가 AI 기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기술들이 거기에 들어갈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치료 관련된 그러한 그 모든 이 기술들이 들어가서 결국에 가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향후에는 이제 맞춤형으로 가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이 데이터댐 구축 사업을 이제 뉴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실행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용 DB를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의료 분야 마이헬스웨이 구축도 이제 본격화되어서 헬스케어 빅데이터의 어떤 접근성을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신문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해보게 되면은 관련된 이제 큰 틀은 지금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계속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아마 기업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은 그 디지털 헬스케어와 또 지역 산업 발전을 우리가 좀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한쪽은 이제 디바이스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부분, 우리 정병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그 구축되어진 그러한 이 개발되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헬스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쪽에서 우리가 이제 이 또 발표를 한번 해주셨고, 또 최종적으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실제 개발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업체 이렇게 세 군데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우리 토론하고 이렇게 할 때 가능한 한 뭐 한 분당 한 3분 정도씩 이렇게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토론자들께서 질문도 하시고 또 코멘트도 해주시겠지만은 먼저 우리 그 어느 분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리 저기 박성빈 우리 박사님, 특별히 오랫동안 원주 의료기기 사업의 실질적인 그 현장에서 많은 그 경험을 갖고 계신데 뭐 세 분야 뭐 발표하신 분야 전반적으로 한번 좀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성빈입니다. 우선 우리 그 좌장이신 이영중 학장님께서 뭐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 별도로 이렇게 뭐 다른 말씀을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바라보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실질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파트와 더불어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위에 올라타는 서비스, 이 서비스는 결국은 컨텐츠가 될 텐데요. 이런 컨텐츠 결국은 이 디바이스와 관련된 메디컬 디바이스 비즈니스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결국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바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메디컬 디바이스와 관련된 비즈니스의 영역은 저희가 과거부터 우리 원주가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그 두 분 발제해 주시는 분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준욱 지사장님께서 해주신 부분은 거의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정병조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실질적으로 혁신형 의료기기라고 최근 들어서 얘기를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혁신형 의료기기는 결국은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부분이고, 신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결국은 대학에서 교수님들의 그런 역량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학과 기업의 산학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정병조 교수님께서 산학 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빛을 발한 것이 우리 매주에서 조성필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면 우리 이경중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 지역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요약을 또 잘 해주시고 그러셨는데요. 이제 좀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학교분들이 계신데, 지금 기업에서 우리 한영대 대표이사님께서는 아마 그동안 기업에서 이제 여러 이제 원주 의료기 관련 또 헬스케어 관련된 많은 업체들을 만나고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오늘 그 발표하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겉면의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업에서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를 한다는 게 이제 되게 그 범위가 크고, 사실 이게 개인용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재서 그걸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걸 어떻게 사업화를 시킬 것인가, 그것을 그 고객들한테 어떻게 회사에서 이걸 가져가고, 또 개인이라고 그러면 뭐 이게 삼성이나 어떤 모바일 쪽에 관련된 U+나 이런 쪽으로 관련돼서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웨어러블로 해서 뭐 아까 그 매주에서 얘기했던 심장이나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기술로 개발해도 그것들이
어떤 의료기기로서의 그 등록이 되려면 대단히 어렵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핸드폰을 어디 기관에다 물어보면 의료기기라고 그러고 어느 기관에다 물어보면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시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기 쪽에서 이제 이런 그 스마트 헬스케어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매주라든가 오늘 강의해 주신 그 정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강의를 듣고 뭐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했지만 어떻든 그런 기업들이 하려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대단히 이게 광범위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조성필 이사님께서 이게 발표하는 그 슬라이드 가운데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페이션트 모니터에서 굉장히 커다란 것들을 이렇게 병원에 걸어놨는데 간단한 거 하나 해놓고 그냥 휴대폰을 그냥 그 자리에서 소프트웨어 깔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모니터가 되는 걸 보고서 앞으로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트렌드도 확 바뀌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에 따라서 정말 스마트가 이제 의료기기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곧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기업에서 자꾸만 그걸 만들어 놓고 니즈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규격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렇게 좀 더 잘 되지 않겠는가 이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 발표해 주신 분, 참여해 주신 분 이제 가운데 이 만성 질환 관련해서 그 치매라든가 이런 사회적 처방 모델 사업단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그 남은우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웨어러블 이런 디바이스들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교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남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지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한 분야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그 보건행정학과의 남은우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보건행정학이면서 주로 국제보건 분야 활동을 코이카라고 하는 원조 기구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런 기술은 앞으로 제가 지금 관련하고 있는 여러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지역에 앞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형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오늘 아이디어도 좀 생겼고 또 공부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책을 이제 몇 권을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그 IT 의료 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 책을 한번 번역한 적이 있었고요. 또 헬스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한 15년 전, 10년 전에 번역한 책들인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그 책에 있었던 내용들대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유저 프렌들리 어떤 그 메디컬 디바이스가 나와야지 그게 성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토론의 초점은 조금 유저 프렌들리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세 번째 이 디지털 분야로 번역한 책이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 지침서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ADB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은 유소 입장에서 의료기기와 또 여러 가지 메디컬 디바이스가 개발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의 유소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 또 하나는 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토론의 초점은 제가 환자 또는 일반 시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 헬스에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들이 지역 사회에 이렇게 보편화되기에는 두 가지 장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리터리시 레이트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글자를 읽어야지 책을 팔듯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일반. 그런데 이런 데 와서 보면은 제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ERC 혁명, ITO리 혁명, 의료정보학회, 이사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도 저도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정부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용어를 미국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좀 사용하기 좋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지금 ADB에서 발표한 이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 지침서에도 보면은 각 국가에 맞는 용어로 순화를 해라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학교에 융합사업단을 하면서 하는 첫 번째 사업이 농촌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리터레시를 높이는 그런 주민 교육을 스마트폰 교육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분들이 80세, 90세가 됐을 때 자가관리와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너무 비용이 비싸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격이 비싼 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가 두 가지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 번째는 우리 대학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리터레시를 높이는 좀 그런 교육을, 사회과학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고, 용어를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다가 바꾸는 작업을 꼭 해야 되지, 좀 더 친숙한 그런 것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술 개발의 초점을 이제는 조금 이런 메디칼 쪽 분야만이 아닌 국문학과나 또는 일반 문화를 하는 사람들 또는 디자인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좀 더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그런 디지털 헬스 기기를 개발을 해서 좀 보편화하는 그런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남 교수님께서 오늘 오실 때 특별히 이 본인께서 이번에 책을 하나 이번에 번역을 하셨는데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 좀 참조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세 분의 이제 이 토론자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발표하신 분들께서도 지금 이게 토론자께서들 이렇게 좀 제시해 준 그런 내용들 혹은 또 본인들이 이렇게 좀 말씀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한마디씩 이렇게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느 분부터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박준욱 강원지사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 수익 모델을 보여주는 걸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면 상당히 좀 막막한 그런 부분인데 오늘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욱입니다. 더 많은 사례가 있는데도 저희가 비공개 고객사가 있어서 많이 말을 못했고요. 특히 삼성전자나 현재 대기업 그리고 기관에서도 임직원 건강관리 그리고 B2C 모델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원주에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저도 테크노밸리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 올해 1월달에 기업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너무나도 지금 없습니다. 기업도 없고 해서 큰 뜻을 가지고 좀 서울에 있는 이렇게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원주에 부설 연구소를 세우든지 아니면 지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본사 이전을 해서 기존의 원주 의료기기 하드웨어 기업과 협업을 한다면 가장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만 원주시에서도 가칭 원주 지능정보산업진흥원이 내년에 이제 설립 예정인데 상당히 지금 아직도 진척이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산업부를 담당하는 원주 의료기 테크노밸리가 있고 또 과기부를 주처를 담당하는 진흥원이 하나가 있으면 서로 궁합이 잘 맞아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할 것 같고요. 또 더 안타까운 게 있다면 원주에 이제 연세대도 유능한 또 컴퓨터공학과나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이 배출이 돼 있는데 원주에 있을 기업이 없습니다. 다 서울로 올라온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그 많은 기업을 소프트웨어 기업을 원주 유치해서 그 인력이 원주에서 협업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저희 이제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금 그 매주에서 오신 우리 조성필 이사님을 통해서 제가 아까 쭉 이렇게 그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화를 할 때 이제 의료기기는 규격이 상당히 그 중요한데 상당히 그 심전도 관련된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꼭 굉장히 포괄적인 측면에서 그걸 받느라고 많은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규격이라든가 또 다중 모니터링도 상당히 많은 728명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지난번 코로나 때도 이제 이 방송에 이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 이렇게 같이 한번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고 혹시 더 다른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경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의 조성필입니다. 앞서 이경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규격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어떤 철학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생긴 게 이제 전통적인 의료기기와 다를지라도 성능과 어떤 사용성은 전통적인 의료기기랑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규격이 있더라도 규격을 피해 간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격들을 받아야지 실제로 최소한의 인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규격들을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이제 많은 자원을 이제 투입을 했던 편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이제 그냥 단순히 철학이었는데 지금은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편이고 실제로 인허가 과정에서도 또는 이제 보험급여 적용 과정에서도 좀 이렇게 좀 많은 장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중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좀 그 경쟁 회사들이라든가 이제 해외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좀 제품들과 차별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이제 코로나 그 상황에서 좀 모니터링을 많이 이제 하려는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깝게도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을 이제 각 지자체에서 좀 수급에 어려운 부분을 많이 토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이제 선생님들이 기존에 있는 환자들을 보는 것 업무만으로도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실제 모니터링으로는 많이 이어지지는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지자체들은 그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할 인력들을 그 지역 병원들과 협력을 해서 좀 투입을 시켜주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 지자체별로 온도차가 좀 크다 보니까 좀 원주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은 좀 이렇게 모범 사례로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앞서서 이제 다른 분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도 과거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산학관이 같이 이렇게 합력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이게 잘 될 텐데, 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문제점을 잘 인식을 해서 일단 사업단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는 잘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정병조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그 새로운 그 신기술 기반의 이제 융복합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신다고 굉장히 이제 얘기를 하셨고, 특별히 아까 정 교수님이 이제 오랫동안 이 분야에 계시면서 원주가 이제 기존의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뭔가 한 좀 점프하는 차원에서 뭔가 좀 새로운 거가 이제 기술 개발 쪽에 뭐가 이제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이 사업단을 맡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기존에 여러 지금 이 패널들이 또 얘기해 주신 거 한번 일단 종합을 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세고 의공학부의 정병주 교수입니다.
저도 그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아까 저희가 발표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느끼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는 용어 자체의 어떤 정의도 그렇고 각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그 어떤 그 체감도도 그렇고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고학도로 제가 받아들이는 거,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거 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그 매주에 조선필 지사님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하고 의료기기 또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조선필 이사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그 의료기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용어 정의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계속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치료 진단 개념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추후에 뭔가 저희들이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그 어떤 산업을 좀 저희들이 선도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의 의료기기와 좀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지 기업들도 좀 이렇게 좀 캐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생기고 그럴 것 같고요. 저희 그 뭐 공학하는 분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정부에서 뭐 디지털 헬스케어 화두 던지고 해가지고 뭐 정부 펀드 만들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필드에서 개발이 되고 사업화까지 가기에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장벽들이 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은 이런 화두가 던져졌는데 어떤 가시적인 결과들이 금방 나오지 않고 아마 그런 화두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하는 그 웨어러블 그쪽이 되는 건 아니고 추후에 진짜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원주의 어떤 그런 그 기관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추후에 어떤 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사업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링크 사업단에서 오랜 동안 그 링크 사업을 운영하시고 또 이 지역과 함께 가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여 오신 우리 이용촌 교수님을 좀 초청을 해서 우리 원주 지역의 대표 산업인 의료기기 기반의 이제 산학협력 모델을 이제 제시하고 쭉 동반 성장해 왔는데 향후의 산학협력 방향과 우리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그 연세 원주 링크 사업단 부단장 이용촌 교수입니다. 저희 강원도는 그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정한 그 디지털 헬스케어 지역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강원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2018년부터 10년 동안 그 정부의 투자 계획을 세워서 지금 1단계 3년이 지나고 1.5단계인 그 2년째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클러스터를 평가할 때 우리는 4가지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첫째는 그 생산이 얼마큼 됐느냐,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따라서 수출이 얼마큼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업이 얼마큼 그 군집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말미암아 고용이 얼마큼 창출되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미 국가에서 지정한 그 이런 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저희 강원도가 지역 지정받아서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불원의 이제 국가 산업단지가 지금은 일반 산업단지로 돼가지고 한 2025년 정도 되면 이제 국가 산단위로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주시에서 지금 그 기업 유치를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그 강원 의료기기 산업협회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니까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로 시장을 진출한 기업이 32개, 또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금 하겠다 해서 생산 준비하고 전환이 가능한 기업체가 40개 업체,
그리고 기존에 그 의료기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160개 업체, 도합 232개 업체가 이 강원권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통계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산업 또는 지역사회하고 협력을 해온 그 링크 사업은 결국 처음 시작은 그 기업의 그 인재난과 또는 학생들의 어떤 구직난, 이것을 미스매치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교육부의 그 링크 사업이지만,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이지만, 특히 이번에 그 포럼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대학의 그 역량이 이제는 지역 산업하고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정보에 대한 공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정보를 지금 수요조사라는 툴을 통해서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도 지금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대학뿐만 아니라 강원권에 있는 대학이 좀 더 그 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 밸류체인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대학 연합 그 지원단, 이런 것을 오늘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그 기업 측에서 얘기하신 대로 기업 밸류체인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인허가, 품질 관리, 이런 인력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대학 연합 그 지원단 가칭해서 그런 것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각 대학이 이제는 함께 가자. 그래서 강원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지정한 디지털 헬스케어 단지라면, 클러스터라면 거기에 걸맞는 대학의 경쟁력이 이제는 지역으로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유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오랜 그 세월 동안 이제 지역과 함께 다양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쪽 현장에서 체득한 아마 이 경험이고 또 새로운 이 정책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많은 이 패널들 또 좋은 그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분들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몇 가지를 제가 좀 보게 되면 지금 원주 자체가 이제 그 이 플랫폼은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구축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좋은 콘텐츠를 우리가 잘 올려놓는 그 콘텐츠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아까 휴레이 파지티브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부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제 타겟 대상이 만성 질환 그 대상이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그 지금 그 아까 당뇨 쪽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이제 사망자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가장 그 중요한 부분 거기 그 타겟을 잘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하시는 분들, 또 새로운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한 이 부분들에 좀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특별히 이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나가려면 남은우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유저 프렌들리하게 디바이스도 돼야 되고 마치 유니버셜 디자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들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회사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또 이제 우리는 대부분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관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은 이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이용천 교수님께서 제시해 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혼자 가기에는 좀 많은 한계가 있으니까 또 함께 할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개별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특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가지고서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이 분야를 또 발전시키고 또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또 연자로서 또 패널로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